눈발이 날리던 서울역 한켠 23살의 엄마는 마지막 젖병을 아이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이 하루만 재워달라 애원하던 그 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설거지 좀 해줄 사람 필요한데 아기랑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 손 내밀어준 순간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꿀 과학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1월의 마지막 밤,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민주인은 품 안의 작은 아기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23살의 어린 엄마는 오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엄마가 있잖아. 우리 금방 좋은 집 구할 거야. 아기는 대답 대신 작은 하품을 내뱉었습니다. 민주인은 남은 우유 면 모금을 아기의 입술에 조심스레 흘려 넣었습니다. 마지막 젖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마저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의 투박한 손이 아기의 포대기를 다시 한번 여며주었습니다. 이 손은 강원도 산골에서 밭일을 하며 자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진 피부가 아프게 따가웠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기의 체온만이 중요했습니다. 아가씨, 역에서 밤새우면 안 돼요. 순찰 중이던 영무원의 목소리에 민주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에 절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요. 내일은 정말 갈 데가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녀를 받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3달 전 고향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민주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며 만난 그 교수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겼고 민주이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가씨, 저에게 아기가 있네요. 영무원의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근데 정말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단속 나오면 저도 곤란해져요. 민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습니다. 영무원이 떠난 후 민주인은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허기진 배에 음식이 들어가자 잠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1년, 대학 근처 도서관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곳에서 잘생기고 지적인 모습의 교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민주이만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재미있는 시골 처녀였을 뿐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민주이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도서관 일마저 잃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께 받은 냉대는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죽여버려. 그 애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키울래? 정신 차려라.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인은 이미 뱃속 아이에게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만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와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만삭의 몸으로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돈을 모두 써가며 간신히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어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현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픔일까? 추위일까? 민주이는 안간힘을 다해 아이를 달랬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기요. 낯선 목소리에 민주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통한 체구의 단정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가 많이 춥나 봐요. 이런 데서 밤을 새면 아기가 아플 거예요. 민주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혹시 일자리 찾고 있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주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일자리요? 제가 대학 구내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손이 모자라요. 설거지도 해주고 재료 다듬는 일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민주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저 할 수 있어요. 고향에서 음식점 일도 했었고 힘든 일 안 가립니다. 여자는 잠시 민주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박소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이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울음을 그친 아이는 작은 눈을 깜빡이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데려갈 수 있으면 일하면서 볼 수 있게요. 아기는 착해요. 정말 조용하고 민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주방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창고로 썼는데 청소하면 사람 살만해요. 거기서 지내면서 일해볼래요? 그 말에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먼저 따뜻한 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요. 이름이 뭐예요? 민주희입니다. 이현우, 이게 제 아들이고요. 소연은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인 민주이를 이끌고 대학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밤이었습니다. 민주 씨, 양파 다 다듬었으면 감자도 좀 깎아줘요. 네, 소연 언니. 민주이는 재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한 달 전 소연의 도움으로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그녀의 손은 더 투박해졌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점심 식사 러시 때는 그릇 나르기와 설거지를, 오후에는 다음 날 쓸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는 현우의 요람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된 아기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소연이 사준 작은 장난감으로 놀기도 했습니다. 민주 씨, 말투가 너무 촌스러워. 다른 주방 아주머니의 말에 민주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서울말 좀 배우란 말이야. 여기는 대학교잖아.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앞에서 그렇게 시골 말투 쓰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민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말투가 강원도 사투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서울 말투를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긴장하면 여전히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주 씨는 일만 잘하면 돼요. 소연의 따뜻한 말에 민주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은
첫날부터 민주이와 현우에게 친절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녀의 상황을 딱하게 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저기 민주희 씨, 주방 입구에서 한 남학생이 민주이를 불렀습니다. 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어요. 민주이는 감자 깎던 손을 재빨리 씻고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기는 얼굴이 빨개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현우 배고파? 기저귀 젖었어? 민주이는 재빨리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얼른 새 기저귀로 갈아입히고 분유를 탔습니다. 분유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규칙적인 수입이 생겨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잠시만 봐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민주이는 현우를 소연에게 맡기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학생들이 곧 물밀듯이 몰려올 것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민주이는 종종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책 이야기를 하거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이는 자신의 무지함을 절감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상경한 그녀에게 대학생들의 세계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야, 저 아줌마 봤어? 완전 촌스럽더라. 그릇을 내다 주던 민주이의 귀에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래. 불쌍하대. 남편이 도망갔다던데. 에이, 남자 꼬셔서 임신했겠지. 저런 애들 많잖아. 민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우를 위해서는 이런 수모도 견뎌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은 민주이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설거지 끝내고 갈게요. 아니야. 현우도 좀 봐야지. 애가 요즘 많이 크니까 더 관심이 필요할 거야. 민주이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때때로 이렇게 그녀를 일찍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민주이는 현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온 민주이는 현우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현우 많이 컸네. 벌써 이렇게나. 민주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현우의 존재만으로도 그녀는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현우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돈도, 학벌도, 좋은 환경도 줄 수 없는 자신이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현우야,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두 손뿐이야. 민주이는 자신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깎다만 감자 껍질 냄새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너를 키울게. 공부도 많이 시켜줄게. 너는 엄마처럼 되지 않게 도와줄게. 현우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방긋 웃었습니다. 민주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현우는 돌이 지나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들은 모두 현우를 귀여워했고 소연은 마치 자신의 손자처럼 현우를 아꼈습니다. 유치원에 보낼 생각은 있어?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소연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래도 아이 교육은 중요하지. 여기 대학 부설 유치원이 있는데 직원 자녀는 할인도 받을 수 있대. 민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제가 정식 직원은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현우 같은 똑똑한 아이는 일찍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 민주인은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이제 막 2살이 되었지만 이미 간단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었고 그림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 씨는 글 잘 읽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중퇴했고 책을 읽는 습관도 없었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현우에게 책은 어떻게 읽어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요. 제가 아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민주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쉬더니 민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야,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 현우가 크면 너에게 물어볼 것도 많을 텐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대답해 줄 거야? 민주인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현우가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자신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아는 야학도 있고 독학으로 검정고시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 민주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자신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현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그날 밤 민주인은 소연이 빌려준 기초 한글 책을 펼쳤습니다.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작은 방 한 구석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었습니다. 가, 야, 다, 가. 더듬더듬 소리를 내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어렵고 부끄러웠지만 현우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줘. 5살이 된 현우가 그림책을 들고 와 민주이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배추를 다듬던 민주이는 손을 씻고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건 민주이는 책 제목을 천천히 읽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틈틈이 공부했지만 아직도 글을 유창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공룡, 대탐험이야. 현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현우는 벌써 기본적인 글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공룡 대탐험이구나. 민주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옛날 용감한 탐험가들이 공룡이 사는 섬으로 모험을 떠났어요. 민주이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지어내자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여기 글자랑 달라요? 아이의 예리한 지적에 민주이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우는 이미 책의 내용과 그녀가 말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 엄마가 다시 볼게. 민주이는 다시 한번 책을 들여다보았지만 빽빽한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현우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더니 책을 가져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읽을게요. 5살 아이가 또박또박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어를 정확히 읽지는 못했지만 아이는 최선을 다해 책을 읽었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보다 글을 더 잘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 정말 똑똑하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저보고 제일 빨리 배운대요. 엄마, 나 커서 과학자 될 거예요. 과학자? 그게 뭐 하는 사람이니? 우주도 연구하고 로봇도 만들고 멋진 발명도 하는 사람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주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막막했지만 민주이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투박한 그녀의 손으로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민주 씨, 잠깐 나 좀 볼래요? 어느 날 점심 서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연이 민주이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네, 언니. 민주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연을 따라갔습니다. 민주야, 여기 한 교수님이 널 만나보고 싶어 하셔. 소연이 가리킨 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희 씨. 저는 이대현 교수입니다. 물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민주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우 어머니시죠? 제가 현우에 대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민주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현우가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봄날의 햇살이 대학 캠퍼스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주이는 구내식당 창가에서 빗자루질을 하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들고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발걸음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박소연이 물기 어린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현우도 저렇게 대학 다니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 똑똑한 아이가 어떻게 대학을 안 갈 수 있겠어. 박소연의 말에 민주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우는 이제 15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였던 뛰어난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또래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이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켰을 때 민주이는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현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어디야? 엄마, 지금 학교 과학실에 있어요. 내일 있을 과학경시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민주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말했어요. 어제 엄마가 안 들었나 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들었던 걸까요? 요즘 들어 현우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미안해. 언제 올 거야? 1시간 후에요. 선생님이 데려다 주신대요. 전화를 끊고 민주이는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저녁밥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우의 입맛도 변해버린 건지 예전처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이는 일찍 일어나 현우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전국 과학경시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잘 먹고 가. 오늘 대회 잘 치르고 와. 민주이가 계란밥을 내밀었지만 현우는
가방만 챙길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아침 주니까 괜찮아요. 민주이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래. 그럼 점심은 도시락 싸줄까? 필요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대요. 현우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주이는 순간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이는 구내식당 일을 마치고 몰래 경시대회가 열리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현우를 지켜보았습니다. 무대 위의 현우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는 식물 세포의 재생 능력이 특정 단백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질문 시간에도 현우는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이는 손에 땀이 배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 전국 과학경시대회 대상의 영예는 서울대원중학교 이현우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이는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는 현우의 모습이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민주이는 현우에게 다가갈까 망설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자신을 보면 현우가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키 큰 남자가 현우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 학생, 정말 훌륭했어요. 제가 김성준 교수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왔어요. 민주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그곳은 천재들만 간다는 그 학교였습니다. 현우 학생의 연구,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생각 없나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현우 같은 재능을 가진 학생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인재입니다. 장학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민주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현우가 점점 더 멀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과학고등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과학고 갈 수 있대요? 장학금도 준대요. 민주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 현우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그 학교는 기숙사가 있니? 네. 기숙사에 살게 될 거예요.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대요. 민주이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현우가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네. 엄마가 빨래나 청소 같은 거 많이 도와줄 수 없으니 혼자서도 잘해야 해. 현우는 민주의 걱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신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거기 가면 전용 실험실도 쓸 수 있대요.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다 할 수 있대요. 민주이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이는 홀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달 현우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현우는 학교에서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주이는 주말마다 현우를 보기 위해 학교 근처를 배회했지만 현우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선배들과 스터디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민주이는 여전히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현우를 생각할 때면 반짝거렸습니다. 어느 날 민주이는 현우의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래전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랬고 옷매무새가 촌스러웠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열리는 강당에 들어서자 민주이는 움찔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남자들은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민주이는 순간 자신의 바랜 원피스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옆자리 여자가 민주이를 흘끗 보더니 살짝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주이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각 학년별 담임교사들이 나와 학생들의 성적과 특별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학년 3반 이현우 학생은 전국과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이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시선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학부모들은 각 교실로 이동해 담임교사와 개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이가 1학년 3반 교실에 들어서자 복도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현우야!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지만 현우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타인에게 말하듯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주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왔어. 너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현우의 시선이 민주이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학교 올 때는 미리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옷 말고 다른 거 입고 오시면 안 돼요. 민주이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다음에는 더 예쁜 옷 입고 올게. 현우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는 완전히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담임교사와의 상담 시간, 민주이는 긴장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현우 학생의 어머니시군요. 현우는 정말 뛰어난 학생입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대학생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아이가 알아서 잘하네요. 어머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우의 성장 환경이 그의 재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민주이는 손가락으로 원피스 주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아들에게 끼니를 챙겨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현우에게 많이 해준 게 없어요. 저는 글도 잘 못 읽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학비만 대줬을 뿐이에요. 민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지요. 어머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현우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준 적이 없었기에 선생님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주이는 현우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가 문득 망설였습니다. 현우가 부끄러워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현우의 친구 중 하나가 그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야, 저기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야?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동네 아줌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현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일찍 학교에 가야 해요. 민주이는 식탁에 차려놓은 저녁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음식을 치웠습니다. 다음 날 민주이는 여느 때처럼 구내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칼날에 손이 베어도 뜨거운 국물이 튀어도 그저 참았습니다. 그 아픔이 마음의 상처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여기 학생들도 밥 먹을 수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현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운동장에서 보았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죠. 저쪽에 줄 서서 기다리면 됩니다. 민주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식판을 들고 지나갈 때 그 중 한 명이 소곤거렸습니다. 야, 저 아줌마 정말 촌스럽다. 사투리 들었어? 완전 시골 촌뜨기 같아. 맞아. 저런 사람이 우리 학교 식당에서 일한다니 좀 웃기지 않냐? 웃음소리가 민주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욱 열심히 국을 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줄 맨 뒤에 현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주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가 배식대 앞에 섰을 때 민주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줄까? 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하듯 공손한 억양이었습니다. 민주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물이 약간 흘러 현우의 식판을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얼른 휴지로 닦으려 하자 현우는 서둘러 식판을 물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친구들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민주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타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주이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왔구나. 배고프지? 저녁 차려놨어.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학교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된장찌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민주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신대요. 가정방문? 민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집, 이 작은 원룸을 선생님이 본다면 아직도 낡은 가구들과 좁은 공간, 그리고 항상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이 집을 현우의 선생님이 본다면 근데 제가 학교에서 상담하기로 했어요. 여기 너무 좁고 불편하잖아요. 현우는 민주이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이의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아. 여기 너무 좁고 지저분하지. 선생님 모시기 부끄럽지. 민주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과학 발표회가 있어요. 제가 연구한 내용 발표하는 거예요. 민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언제인데? 엄마가 꼭 가볼게.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와도 돼요. 어차피 학부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엄마도 학부모잖아. 그게 다른 애들 부모님들은 다 대학 교수나 의사, 변호사 같은 분들이에요. 엄마가 오면 제가 좀 말끝을 흐리는 현우를 보며 민주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학벌도 지식도 없는 촌스러운 어머니가 부끄러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알겠어. 엄마는 안 갈게. 대신 너 발표 잘해. 알았지? 현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민주이는 이불 속에서 홀로 흐느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 그녀는 아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녀와 같은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표회 당일 민주이는 구내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몰래 학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우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에 조용히 서 있기만 하면 현우도 모를 거야.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강당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다행히 발표회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불이 꺼진 강당에서 누구도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주이는 맨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발표자 명단을 보니 현우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민주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대단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과 복잡한 그래프를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현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지식이 담긴 눈빛까지 민주이의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이현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식물 세포의 재생 능력과 인간 조직 재생 가능성입니다. 현우의 발표는 틈잡을 데 없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집중하여 들었고 질문 시간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어려운 질문에도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여자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현우 학생, 정말 훌륭한 연구예요.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특별히 영향을 준 분이 계신가요? 민주인은 숨을 죽이고 현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외국에 계십니다. 의학연구원이신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주이의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국 의학연구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님의 헌신적인 연구 자세를 보며 저도 과학자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민주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정신없이 문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이 상처였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이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주인은 학교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집으로 돌아온 민주인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민주인은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그녀를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민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었습니다. 현우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현우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민주이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어제 많이 피곤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일찍 잤어. 현우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엄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괜찮아. 발표는 잘했어. 어제 일찍 자서 연락도 못했네. 네, 잘했어요. 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침을 먹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인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의 친구들이 또다시 식당에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민주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기, 혹시 이현우 아시나요? 네, 알아요. 왜 물으시죠? 그냥요. 저희가 현우네 집에 한 번도 못 가봐서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주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우리 동네 아줌마예요. 현우를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잘 알아요. 아, 그렇군요. 현우가 어머니는 외국에 계시다고 했거든요. 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주이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아줌마는 정말 촌스럽다. 내가 저런 여자랑 아는 사이야?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서요. 다른 친구가 작게 속삭이자 첫 번째 친구가 그를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민주인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상처받을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인은 혼자 작은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의 아픔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녀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우리 현우 언제 이렇게 컸을까? 갓 태어난 아기 시절부터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항상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그 순수한 미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민주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생물학 관련 책을 몇 권 구입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관심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지만 첫 페이지부터 난해한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사전을 옆에 두고 한 단어씩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펼쳐진 생물학 책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주인은 얼른 책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연구가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했어. 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책을 집어들고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이거 대학원생도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엄마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민주의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바보라서 이해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우리 현우가 이런 걸 공부한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인은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민주인은 다시 한번 현우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단 하나, 현우가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받고 멀어진다 해도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그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으니까요. 현우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뒤에서 응원할게. 그녀의 속삭임은 조용한 밤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그녀의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현우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현우가 나왔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어서 와서 밥 먹어. 현우는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민주이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그 책 왜 봤어요? 민주이는 주방에서 국을 떠오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현우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정말요? 그럼 엄마가 이해 못해도 우리 현우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고 싶지. 현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엄마가 누구냐고. 민주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인은 그릇을 내려놓고 현우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해해. 내가 부끄러워할 만도 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민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그냥 민주이는 손을 뻗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괜찮아.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할 거야. 내 인생이니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알면서도 민주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여전했지만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현우,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엄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걸 잊지 마.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민주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민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도 한때는 어렸고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어.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거야.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학교 생활에 바빴고 민주이는 변함없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현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주이는 놀라움에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왜 여기 있어? 엄마, 데리러 왔어요. 오늘 같이 집에 가려고요. 민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가 대학 캠퍼스에 그녀를 만나러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현우는 머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같이 가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서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민주이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미국 유학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민주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미국? 네.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제 연구가 주목받고 있대요. 민주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불안함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이 더 멀리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현우 정말 대단하구나. 현우는 민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괜찮으시면 가고 싶어요. 민주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엄마가 왜 안 괜찮겠어. 우리 현우 꿈을 이루는 게 엄마 소원인데. 그날 밤 민주이는 현우가 잠든 후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이 더 멀리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성애라는 것을, 자신의 행복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현우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 엄마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야. 그녀의 기도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투박한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나는 손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구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현우는 현미경의 눈을 고정한 채 끈질기게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22살의 그는 이미 명문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밤샜어. 연구실 문이 열리며 정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테 안경 너머로 피곤한 눈빛을 한 현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 교수님. 세포 반응이 너무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연구에 몰두한 흔적으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열정이 대단하긴 한데 건강도 챙겨야 해. 그나저나 좋은 소식이 있어. 현우는 비로소 현미경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버클리에서 연락이 왔어. 내 연구 계획서를 높이 평가했다더군.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을 제안해왔어. 순간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요? 버클리에서요? 그래. 축하해. 너의 재능을 알아본 거지. 물론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하지만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 현우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미국 유학,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연구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그 기쁨을 덮었습니다. 장학금이 모든 비용을 다 커버하나요?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비는 전액이지만 생활비와 초기 정착금은 별도야.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할 거야. 5천만 원. 현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와 그가 함께 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고민할 시간은 충분해. 2달 후까지 결정하면 돼.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정 교수가 나간 후 현우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대학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학 구내식당의 주방은 점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민주인은 입구 근처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일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들은 양파를 정확하게 자르며 숙련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 씨, 오늘 아들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민주에게 일자리를 처음 제공한 그녀는 이제 주방의 총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현우가 연구실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실험이 잘 풀린대요. 민주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그 녀석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냐? 어머니랑 시간도 좀 보내야지. 소연의 말에 민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현우는 바빠야 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현우가 다 이뤄줄 거예요. 그때 민주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실험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민주인은 실망감을 숨기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연구 열심히 해. 내일 점심에 도시락 갖다 줄게. 전화를 끊고 민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들어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묵묵히 지켜보았지만 때로는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민주 씨,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볼래? 소연의 목소리에 민주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한데 대학 측에서 구조 조정한데 몇몇 직원을 줄여야 한대. 민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너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 6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돼. 순간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자리는 민주에게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와 현우의 생존을 지켜준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소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른 곳도 알아볼게. 걱정 마. 민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이제는 유학 준비까지 막막한 현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하는 민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을 넘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 거친 피부, 그리고 지친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민주인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대학병원 신약 임상실험센터 앞에 민주이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붙은 모집 공고를 읽고 온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임상 3상 시험에 참가하면 높은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인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 질환 치료제 임상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간호사는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작성해 주세요. 박사님께서 곧 상담해 주실 거예요. 민주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그녀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 간 기능 저하, 면역체계 약화, 피로감, 메스꺼움. 위험해 보였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민주희님, 의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정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의 지도 교수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 현우 어머님. 정 교수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민주인은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도 이 연구에 참여하시나요? 네. 제가 이 임상시험의 책임 연구자입니다. 근데 왜 여기 오셨죠? 민주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임상 실험에 참여하려고요. 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현우 어머님, 이 실험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신약이라.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혹시 현우 유학 비용 때문인가요? 민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우가 버클리 합격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님, 이런 방식으로. 교수님. 민주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실험 참가자일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알면 현우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민주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 교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민주희에게 건넸습니다. 2주 후부터 3개월간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첫 달에 300만 원, 그리고 완료 시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할 수 있고요. 민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1천만 원. 현우의 유학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초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뵙죠. 민주희는 병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우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 연구실에서 현우는 김태준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태준은 같은 연구실의 박사과정 선배로 현우의 성과를 항상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 데이터 다시 확인해봐. 이상한데? 이상한데? 태준이 현우의 연구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수치였는데 지금은 몇 개의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조작한 거예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누가 했겠어? 너 빼고 여기 아무도 안 왔는데. 제가 왜 제 데이터를 조작하겠어요? 분명히 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 교수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치가 너무 이상해서요. 정 교수는 현우의 연구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이거 누가 건드렸어?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어요. 정 교수는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이중으로 백업해두는 게 좋겠어. 클라우드에도 저장하고. 태준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멀어지자 정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성공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법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연구실 내부의 경쟁이 이렇게까지 치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은 어떻게 돼가? 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요? 무슨 일인데요? 정 교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 유학 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임상 실험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졌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습니다. 현우가 곧 집에 올 시간이었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킨 민주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들의 저녁은 챙겨야 했습니다. 쌀을 씻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연구와 유학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녀는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했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신나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리게 됐어요? 정 교수님이 방금 연락받았대요. 민주인은 아픔을 숨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축하해. 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설명했지만 민주인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버클리에서도 이 소식 들으면 더 좋은 조건 제시해 줄지도 몰라요. 민주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난다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민주인은 재빨리 손을 숨겼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일이 많았거든. 현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어머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야. 민주인은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나저나 태준이라는 선배가 또 괴롭혔어?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데이터 조작은 그쳤는데 이번엔 제 논문 초안에 오류가 많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사람이 참. 민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현우야, 세상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아요. 어머니,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구 성과로 증명하면 되죠. 뭐? 저녁을 먹은 후 현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민주인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현기증에 그녀는 싱크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간신히 정신을 차린 민주인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버텨야 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현우가 떠날 때까지만.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 교수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그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임상시험 센터 안내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임상실험에 대한 정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우의 눈길을 끈 것은 신규 간 질환 치료제 임상 3상 시험 공고였습니다. 정 교수가 책임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현우야, 뒤에서 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돌아보자 정 교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이런 연구도 하고 계셨군요. 정 교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대학 연구와 병행하고 있어. 사실 너도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참여해 볼 만한 프로젝트야. 현우는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험해 보이네요.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어. 정 교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현우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임상실험 센터에서 나오는 여성은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놀라서 불렀습니다. 민주인은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야, 여긴 웬일이야? 현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물어봐야죠.
어머니는 왜 여기 있어요? 민주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현우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건강검진이요? 이 임상실험 센터에서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 교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가서 이야기하자. 정 교수가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팔에 붙은 작은 밴드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주사 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임상실험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 그냥 정 교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야, 사무실로 가자. 셋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정 교수의 사무실에서 민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실험에 참여하신 거예요? 간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면서요? 민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죠? 제 유학비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민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래, 내 유학비 때문이야.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현우야. 현우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널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민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정도는 뭐요? 당신의 목숨을 걸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우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평소 어머니를 부를 때 쓰던 존칭을 잊었습니다. 정 교수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현우야, 진정해. 어머님의 마음을. 교수님도 이런 위험한 실험에 어머니가 참여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그저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민주인은 천천히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괜찮아. 의사들이 잘 관리해주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민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어깨를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 교수가 재빨리 의자를 가져와 민주이를 앉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요. 응급실로 데려가야 해.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현우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걸어다니며 의사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정 교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임상실험 때문인가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아. 어머니가 이런 실험에 참여하는 걸 왜 막지 않으셨어요?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내 어머니의 의지는 정말 강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느껴졌어. 현우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는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버클리 유학 포기할게요. 현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희생하시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급히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은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임상실험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떠난 후 현우는 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가자. 민주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현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걱정했지? 현우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전보다 더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제가 버클리 유학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현우야. 민주이가 부드럽게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과학자가 되는 걸 보고 싶었어. 그게 엄마의 꿈이었어.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의 꿈이 아니라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버클리는 포기할게요. 여기서 계속 연구하면서 어머니 곁에 있을래요. 민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그런 선택은 하지 마. 내 미래를. 제 미래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엄마는 더 힘들어질 거야. 엄마가 이 모든 걸 견뎌낸 이유는 내가 최고가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야. 현우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투박한 손과 굳은 살, 거친 피부는 모두 그를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주희 씨,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카트에 모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병원 카트로 옮겼습니다. 너무 가벼운 몸무게에 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라갔던 걸까요? 검사실로 데려갈게요. 간호사가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병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실 사물함을 열어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현우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3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현우. 빛나는 우주처럼 밝게 빛나라는 의미로 지었다. 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그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는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두렵지만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것이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었습니다. 수첩의 뒷부분으로 넘어가자 최근 날짜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임상실험 부작용이 점점 심해진다. 하지만
현우의 유학비만 모으면 된다. 조금만 더 견디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쓴 듯한 글이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모든 걸 말할 용기가 없다. 내가 그의 진짜 엄마라는 것.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엄마라는 표현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때 민주이의 가방에서 작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출생증명서와 함께 병원 기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3년 전 서울대학병원 미혼모 이현우 출산.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민주이가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진짜 엄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병원 기록에 함께 첨부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 책임을 거부하고 모든 관계를 부인함.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했던 모든 희생, 그가 몰랐던 진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는지 모든 기억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어머니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급히 일기장과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침대에 눕자 현우는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민주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 괜찮았어?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현우는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뎌왔는지 이제야 그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민주이는 놀란 듯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항적이거나 부끄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내 곁에 있어 주면 돼. 민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항상 곁에 있을게요. 침대 옆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민주의 투박한 손을 비추자 현우는 처음으로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빛나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일 것입니다. 병실에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처럼 현우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투박한 손이 빛나는 손이 되어 그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손의 약속.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